네,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유동성의 힘으로 우리 시장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간밤 특히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이었거든요.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증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8월 한 달간 미국 분위기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9월에는 조정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9월이랑 10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배경에는 대선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증세를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후보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반영을 할 때가 됐다라는 점에서 가을쯤에는 지금보다는 좀 강세가 약해질 것이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IB에서도 지금 S&P 500 목표 주가를 거의 3,60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룸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완만한 랠리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 조정은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우상향하는 그림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랠리가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정책이 있는데 이제 9월 말이나 10월쯤에는 두 번째 부양 정책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의 힘이 계속되는 한 통화 정책도 저금리가 지속되고 재정 정책도 나올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랠리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봐도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라라는 기조적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숨 고르는 정도 그리고 완만한 상승 쪽으로 크게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기술주가 특히 미증시에서는 약진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간밤에는 조금 기술주보다는 가치주가 다시 주목을 받는 모양새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술주의 랠리가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는 미국이랑 한국의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 좀 경제 지표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주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제 경기 민감주도 같이 올라오는 약간의 순환매 기조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도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나스닥 대비해서는 좀 다우지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9월이나 10월에 나올 재정부양 정책은 대부분 실업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금 이런 부분에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대부분의 재정 정책은 인프라 투자라든가 아니면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좀 더 갈 수 있는 룸이 내년에는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긴 그림에서 봤을 때 미국 내에서는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로의 포트폴리오로 옮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매수하는 부분이 기술주일 뿐더러 지금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환경에서 계속해서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기술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아직 한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기술주의 상승이 계속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한국의 좀 차이에 대해서 이제 시각 차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매수를 한다면 어느 쪽이 유망한가? 여전히 좀 우리 시장은 기술주를 보고 있고 미증시는 나스닥 지수를 필두로 해서 이 기술주의 랠리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는 가치주의 반등도 염두에 두자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 지표들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미증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꽤 잘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실물 경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되는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경기 변동성을 보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기가 있고 확장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는데 과거 대비해서 확장기가 수축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배 이상 더 길이가 늘어난 거죠. 그걸 이제 저희는 경기 변동성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수축기와 확장기가 거의 동일했다면 이제는 수축기는 짧아졌고 확장기는 굉장히 길어진 상황이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비대칭성이 나오냐를 본다면 결국에는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정책에 대한 뭐 실수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습 효과로 배워가면서 이제 정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일례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축기보다 확장기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계속해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하락이 경기 지표가 나타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경기 자체는 레벨업이 된 상태다라고 본다면은 경기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 또한 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지표는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생각보다 속도가 느릴 수는 있으나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숨고르기 정도로만 반영을 하지 그를 이제 하락으로 좀 반영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경기 같은 경우는 가파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부양으로 인해서 계속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경기 사이클 패턴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제조업 쪽은 잘 잡히고 있습니다만 그 고용이 예상보다 좀 더디게 올라오는 것 같은 측면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미국의 고용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질적적인 측면에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단기 실업률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단기 실업자들이 영구 실업자로 바뀌면서 고용 시장 자체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기 지표를 좀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정권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랑 바이든이 가장 우선 정책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신재생이라든가 클린 에너지 아니면 인프라라든가 최첨단 제조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해외에서 일자리를 가져와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뭐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질적인 부분에서 노동 시장의 질이 좀 떨어지고는 있으나 결국에는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되었던 지금 나오는 고용 지표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양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게 먼저 나오고 고용이 그 뒤따라서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좀 덜어주는 분석들을 많이 주셨으니까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 미증시와 다르게 수급 여건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을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긴 그림으로 봤을 때 경기 지표나 뭐 고용 지표나 그리고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빠르게 저희가 경험을 했다면 9월, 10월 앞으로는 조금은 더딘 수익률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고 어쩌면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좀 미미한 시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더 크게 반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좀 공백기인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의 수급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잦아지고
달라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저희는 이런 9월, 10월의 조정기랑 순 고르기 시기에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뭐 SK 바이오팜이랑 빅히트 등 공모 같은 시장을 봤을 때 자금이 굉장히 큰 규모로 몰리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유동성 부분은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을 좀 무시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차익 실현이 9, 10월에는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럴 때 오히려 저희는 조금 더 싸게 저희가 좋아하는 기술주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는 많은 기회가 내재돼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체크를 해봤습니다. 출발 마켓온 2부도 여기에서 정리해야겠네요. 지금 코스피 2,400포인트 한 3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선택 그리고 오늘도 성공적인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